안녕하세요, 시스템베이스입니다. 이 영상은 시리얼 통신 IoT 전문 기업으로서 수많은 산업 현장의 대부분이 여전히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자들은 시리얼 통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이슈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 쉽고 간단하게 시리얼 통신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시리얼 통신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커런트 루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두 와이어 케이블상의 전류 유무로 데이터 통신을 하는 수단으로 4에서 20mA의 전류를 흘렸다가 끊었다가 하면서 1과 0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커런트 루프 방식에 모스 부호, 텔레타이프, 보도 부호, 아스키 부호 방식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였습니다. 시리얼 통신의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62년도에 RS-232 방식이 최초로 소개되었고 1969년도에 TIA-232C 방식이 발표되었습니다. RS-232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1976년도에 RS-422 방식이 그리고 약 1977년도에 RS-485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송 거리와 전송 속도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TIA-232C 방식은 1986년도에 TIA-232T, 1997년도에 TIA-232F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1995년 애플사의 파이어와이어를 표준화한 IEEE 1394와 컴팩, IBM, 인텔, 노텔 등 7개사가 공동 개발하여 1996년 발표된 USB 및 2003년 처음으로 규격이 제정된 직렬 ATA인 SATA 등이 시리얼 통신의 명백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패러렐 버스인 PCI 버스가 데이터 위드의 증대와 동작 클럭의 고속화의 한계에 부딪혀 시리얼 통신으로 변화하여 나온 것이 PCI 익스프레스입니다.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는 UART라는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리얼 통신은 UART는 시리얼 통신이라 하며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범용 비동기화 송수신기라고 합니다. 이 UART에 대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UART는 초창기 컴퓨터를 제작할 때 사용된 8250이라는 반도체였습니다. 현재 파나소닉으로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이 반도체를 16450으로 개선하였고 이후 기능을 다시 한번 개선한 164-550이라는 UART 컨트롤러가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UART 컨트롤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경쟁 업체가 뛰어들면서 통신 채널을 2채널과 4채널로 늘린 164-552, 164-554 등이 만들어졌고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164-650, 164-750, 164-850과 같이 보다 높은 기능의 제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UART의 이름의 이 자리는 기능의 버전을 그리고 이 자리는 채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시스템 베이스가 P4 256바이트를 내장하고 RS-422, RS-485 통신에 개폐 신호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오토 토글링 등의 기능을 갖춘 164-1050을 개발하여 발표했습니다. 시리얼 통신 기술은 우리 일상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근길만 예를 들어도 집에서 나오는 순간 현관의 조명들,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한 호출 및 층간 이동, 버스나 전철의 위치를 안내하는 전광판, 대중교통 탑승을 위한 카드 결제 리더기, 커피를 주문하기 위한 키오스크,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 출퇴근 지문 및 카드 리더기, 쾌적한 사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조 시스템 등 이처럼 오래된 통신 기술인 시리얼 통신은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된 현재에도 우리의 실생활에 여전히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은 시리얼 통신이라 하는 직렬 통신과 패러렐 통신이라 하는 병렬 통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렬 통신은 한 회선에 일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병렬 통신은 여러 회선으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베이스의 S 문자 데이터를 전송할 때 두 통신의 데이터 전송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직렬 통신으로 전송하면 그림과 같이 데이터 정보를 한 개의 비트 단위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병렬 통신으로 전송하면 그림과 같이 데이터 정보를 한 번에 전송하게 됩니다.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은 전송 방식에서 차이가 있듯이 두 통신 간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차선 도로 위에 8대의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8차선 도로 위에 8대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8차선 도로인 병렬 통신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도로의 포장 상태를 의미하는 매질이 서로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구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회로만 필요로 하는 직렬 통신에 비해 여러 개의 회선을 필요로 하는 병렬 통신의 기술 구현은 추가적으로 수신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조합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할 수밖에 없고 비용 역시 병렬 통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렬 통신은 전송 속도가 비교적 느린 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컴퓨터와 외부 장비 간의 통신과 같은 원거리에 적합하며 대표적인 장치로는 RS-232 포트, LAN, USB 등이 있습니다. 병렬 통신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반면 신호간 간섭으로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컴퓨터 내부 장치 간의 통신과 같은 근거리에 적합하며 대표적인 장치로는 HDD와 PCI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을 비교하기 쉽게 간단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기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을 때 서로 시간적인 관계가 일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기 전송은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고 비동기 전송은 시간을 맞추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전송 방식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기 전송은 연속적인 전송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구성하며 동기 문자를 추가하여 전송합니다. 동기 전송은 송수신 측에 동일한 타이밍이 맞추어져야 전송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극 RZ을 예로 들면 송신 측에서 1과 0의 데이터를 보낼 때 전압이 없는 상태인 0을 지속적으로 보낼 경우 수신 측에서는 0으로 인식만 될 뿐 몇 개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1초에 몇 개를 보내는지 시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동기 문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처럼 동기 전송은 큰 크기의 데이터 프레임을 고속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이지만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동기 전송은 간헐적인 전송으로 동기 전송과 달리 양측의 시간을 맞추지 않고 보내는 문자 앞 뒤에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추가하여 문자 단위로 전송합니다.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비동기 전송의 특성상 휴지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비동기 전송은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지만 비교적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송 방향에 따른 통신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은 전송 방향에 따라 단방향 통신, 반이중 통신, 전이중 통신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방향 통신은 통신 채널을 통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측이 미리 고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TV나 라디오가 있습니다. 반이중 통신은 하나의 회선을 통하여 송신과 수신을 교대하는 방식으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동시에 송신하게 되면 전송로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무전기가 있습니다. 전이중 통신은 송신과 수신 회선이 따로 있어 양쪽에서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해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편리하고 성능이 좋으나 회선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전화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전송을 합친 것을 말하며 시스템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 통신과 시스템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전송계는 통신 채널 양끝단에 위치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단말 장치인 DTE, 데이터 전송 회선에 속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는 신호 변환기인 DCE와 신호가 전송되는 통로인 통신 회선, 그리고 송수신된 자료를 제어하는 통신 제어 장치인 CC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TE와 DCE는 RS-232 방식의 케이블링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계는 단말 장치에서 전송된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인 컴퓨터가 있으며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도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동기 시리얼 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동기 시리얼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부와 UART 컨트롤러, 라인 트랜시버, 그리고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부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채용돼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며 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컨트롤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MCU가 사용됩니다.
UART 컨트롤러는 쉽게 말해 시리얼 통신 컨트롤러입니다. 기본 기능은 패러렐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부로부터 받아서 시리얼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반대로 시리얼 통신을 수신하여 패러렐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입력 모뎀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출력 모뎀 신호를 제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UART는 TTL 또는 CMOS 레벨의 신호로서 PCB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레벨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그대로 커넥터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하게 되면 신호가 감쇄되어 멀리 전송할 수 없습니다. 라인 트랜시버는 이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과 MCU가 판별하기 좋게 변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 중 RS232, RS422, RS485는 정기적인 신호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RS232형 트랜시버 IC를 사용하면 RS232 통신 시스템이 되고 RS422이나 RS485용 트랜시버 IC를 사용하면 RS422 또는 RS485 통신 시스템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만큼 커넥터와 케이블의 품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용 필드버스 쪽으로 오면서 케이블과 커넥터 부분을 표준으로 제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부분에서는 쉴드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여 만든 케이블을 사용하여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리얼 통신에서는 24AWG의 케이블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RS232는 1963년 처음 소개된 이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시리얼 통신 방식으로 미국 전자산업협회에서 표준화한 DTE 및 DCE 간의 규격입니다. 일반적으로 DTE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C이며 DCE는 모뎀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DTE와 DCE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리얼 통신 5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S232는 통상 컴퓨터와 터미널 또는 컴퓨터와 모뎀 등 컴퓨터와 다양한 기기와의 1:1 접속에 사용됩니다. RS232는 GND 신호를 기점으로 보다 크면 0이고 보다 작으면 1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통신거리는 통신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kbps에 15m 이하이며 커넥터는 표준 사양으로 DB9과 DB25 단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림과 같이 RS232는 총 9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신호선의 기능을 표와 함께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RS232 신호선들은 짝으로 이뤄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DTR은 해당 장비가 통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 장비에게 알려주는 신호이고 DSR은 상대 장비가 통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감지하는 신호선입니다. 보통은 이 신호선들을 이용해서 상대 장비와 연결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TXD와 RXD는 시리얼 데이터를 주고받는 신호입니다. RTS는 자신의 수신 버퍼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이고 CTS는 상대의 수신 버퍼의 상태를 받는 신호입니다. DCD는 모뎀이 상대편 모뎀과 전화선 등을 통해 접속이 완료되었을 때 상대편 모뎀에서 캐리어 신호를 보내오는데 이 신호를 검출하여 DTE에 알려주는 신호선입니다. 이 캐리어 신호를 검출하면 통신 양단 간 통신선로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I는 링 인디케이터 신호로 전화가 와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RS232의 9개 신호선 중 기본으로 TXD, RXD, GND 세 가지 선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플로우 컨트롤 등을 사용하기 위해 5선 방식도 사용하며 업체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통신 방식에 따른 연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TE와 DCE 간 연결인 경우 풀 시그널 통신이 이루어지며 연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DTE와 DTE 간 연결의 경우 3선 통신 또는 5선 통신을 많이 사용하며 그림과 같이 그 외의 변칙 연결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RS232의 통신에서는 양단 간 오버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 제어를 플로우 컨트롤 또는 핸드쉐이킹이라 합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하드웨어적으로 제어하는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은 RS232 모뎀 신호 중 RTS와 CTS 신호를 이용하며 DTE와 DTE가 통신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디바이스 A와 디바이스 B가 서로 통신하고 있을 때 A는 DTR 신호를 통해 정상 동작 상태임을 B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대편 장비의 상태를 DSR 신호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A가 RTS 신호로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면 B는 A의 상태를 CTS 신호로 확인하여 TXD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A에서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 RTS 신호를 통해 더 이상 수신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B는 CTS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전송을 잠시 멈춥니다. A가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RTS를 통해 이를 알리면 B는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은 모뎀 신호선이 아닌 데이터 포맷을 이용합니다. 0001-0001 데이터를 X ON이라 하고 0001-0011 데이터를 X OFF라 합니다.
수신 버퍼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대 측으로 X-OFF 신호를 보내고 수신 버퍼에 여유가 생기면 X-ON을 보냅니다. 상대 측으로부터 X-OFF 신호를 받으면 상대 측의 수신 버퍼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고 상대 측으로부터 X-ON 신호를 받으면 상대 측의 수신 버퍼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DT와 DC 간의 연결로 쓰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DT와 DTE 간 연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DT와 DTE 간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DTE와 DTE 간 연결 시에는 TXD 신호를 상대방의 RXD로, DTR 신호를 DSR 신호로, RTS 신호를 CTS 신호로 연결합니다. 그 외에 DCD와 RI는 경우에 따라 DTR이나 RTS에 연결하여 루프백 시켜서 동작시킵니다. 끝으로 DT와 DCE 간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DT와 DCE 간 연결은 1대1로 연결합니다. DTE에서 TXD는 입력 방향으로 이름은 TXD이지만 RXD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RS422은 1976년 직렬통신 규격으로 이미 채택하여 사용 중이던 RS232의 제약을 극복하여 보다 고속 전송을 할 수 있고 전송 거리도 늘리기 위하여 미국 EIA에서 규정한 표준입니다. RS422은 컴퓨터와 단말 장치 간의 직렬 통신으로 흔히 말하는 디퍼런셜 시그널, 즉 차동 신호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실제 RS422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IC의 내부는 TXD 하나의 신호선을 두 개의 차동 신호로 출력시켜 리시버 쪽으로 전달하고 리시버에서 두 개의 차동 신호를 받아 RXD 하나의 신호선으로 출력시켜 줍니다. TXD 플러스 마이너스, RXD 플러스 마이너스 각 두 가닥씩 총 4가닥이 트위스트 페어 형태의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므로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하는 전이중 통신이 가능하고 노이즈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115.2 kbps로 최대 1.2km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RS422의 경우 정기적인 신호 사양만 규정이 되어 있고 기계적인 커넥터 사양이나 핀 사양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마다 별도의 핀 사양이 달라서 케이블링 작업 시 항상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DB9을 사용하거나 터미널 블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RS422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과의 전압 차이가 보통 마이너스 0.2V보다 작으면 로우 값을 갖고 전압 차이가 마이너스 0.2V보다 크면 하이 값을 갖습니다. RS422에는 1대1 통신이라 불리는 포인트 투 포인트 모드와 1대-N으로 불리는 멀티 드랍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동작 모드가 있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모드는 버스상에 두 대의 마스터가 존재하며 원할 때 언제든지 송수신이 가능한 풀 듀플렉스 통신 방식입니다. RS232에서 케이블 길이만 1.2km까지 늘려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처리가 없이도 문제없이 통신할 수 있습니다. 멀티 드랍 모드는 1대-N 통신 방식이라 하며 N은 통신선의 리시버 인풋 임페던스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버스상의 하나의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연결된 구조이며 마스터의 TX 신호 라인이 모든 슬레이브들의 RX로 인가되어 마스터가 보낸 정보는 모든 슬레이브들이 수신하게 됩니다. 슬레이브의 TX 라인은 여러 슬레이브가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송신을 하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TX 신호 라인을 통해 각 슬레이브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각 슬레이브들은 목적지 주소값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온 데이터라면 TX 라인을 통해 응답하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면 폐기합니다. 오토 디렉션이라고도 불리는 오토 토글링은 TXD 신호선에서 데이터가 출력될 때 하드웨어가 이를 감지하여 출력의 접속 또는 단락 동작을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멀티 드랍 모드에서 마스터가 2개 이상의 슬레이브에게 데이터를 받고자 할 경우 슬레이브가 동시에 송신을 하면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하드웨어적으로 TXD 신호선의 데이터 출력을 감지하여 동시 송신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 베이스에서 만든 UART인 SB164-105X 시리즈 제품에는 그림과 같이 출력 개폐를 담당하는 TXEN 핀과 입력 개폐를 담당하는 RXEN 핀을 제공하고 있어서 RS422과 RS485 트랜시버 IC의 입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줍니다. 이를 통해 RS422이나 RS485 통신의 다양한 통신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RS485는 디지털 신호 회로의 정기적 특성을 지정하는 기술 표준으로
전송 속도가 늦고 전송 거리가 짧은 RS-23이나 한 대의 마스터 장치의 슬레이브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RS-422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최대 속도 10Mbps에 최장 1.2km 거리까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버스상의 모든 디바이스들을 마스터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이중 방식인 RS-23이나 RS-422과 달리 반이중 방식으로 통신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RS-485의 경우 정기적인 신호 사양만 규정되어 있고 기계적인 커넥터 사양이나 핀 사양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RS-422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DB9을 사용하나 터미널 블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업체마다 별도의 핀 사양이 다릅니다. RS-485에서는 TRXD 플러스와 TRXD 마이너스 두 가닥의 통신선로를 통해 반이중 방식으로 통신을 합니다. RS-485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과의 전압 차이가 마이너스 0.2V보다 작으면 로우 값을 갖고 0.2V보다 크면 하이 값을 갖습니다. RS-485 신호선은 그림과 같이 TRXD 플러스, TRXD 마이너스 두 가닥을 디퍼런셜 시그널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여도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 사이의 전압 간격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이즈에 강하며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여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RS-485는 RS-422과는 달리 버스상의 모든 디바이스들이 마스터이고 하프 듀플렉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감지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식인 에코 모드와 논 에코 모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에코 모드는 그림과 같이 수신은 항상 온 상태여서 남이 보낸 데이터를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보낸 데이터도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고, 송신은 데이터 전송 시에만 스위치 온 하도록 하여 다른 마스터 디바이스의 송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에코 모드는 TXT 데이터가 RSD 데이터로 룻백되는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에코 메시지를 통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콜리전 체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콜리전이 발생하면 랜덤으로 웨이트 후 재송신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마스터 1에서 마스터 3에게 AAA라는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마스터 1의 에코 메시지가 AAA로 읽히면 자신이 송신한 메시지와 수신한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버스상에서 콜리전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S-485는 모든 디바이스가 마스터이기 때문에 마스터 1이 마스터 3에게 AAA를 전송할 때 마스터 N도 마스터 2에게 CCC라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상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스터 1의 에코 메시지는 송신한 AAA가 아닌 ABC로 룻백되고, 마스터 N은 송신한 CCC가 ABC로 룻백되면서 두 마스터는 버스상에서 충돌이 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되면 또다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디바이스가 랜덤하게 웨이트를 한 후 재전송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에서는 T자 형태로 그림을 표현했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순서대로 장비를 거쳐서 연결하는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결선해야 합니다. 너네커 모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송신이 온되면 수신이 오프가 되고, 송신이 오프가 되면 수신이 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에코 메시지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신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도록 데이터에 CRC를 함께 보내고, 수신 디바이스는 에크를 통해 데이터를 잘 받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마스터 1이 마스터 3에게 CRC 값과 함께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데이터를 수신한 마스터 3은 CRC 값과 수신 데이터 값을 비교하여 정상이면 마스터 1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에크를 전송합니다. 에크를 수신한 마스터 1은 자신이 전송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 1이 마스터 3에게 CRC 값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시에 마스터 N이 마스터 2에게 CRC 값과 데이터를 전송하면 버스상에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스터 3과 마스터 2는 수신받은 데이터와 CRC를 비교하여 데이터가 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스터 3과 마스터 2는 에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마스터 1과 마스터 N은 수신 디바이스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에크가 오지 않으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깨졌음을 판단하고 재전송을 실시합니다. 노네코 모드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필드에서는 T자 형태가 아닌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결선해야 합니다.